시계 초침이 움직인다. 10월의 오후 햇살이 작은 베란다를 비춘다. 서울 외곽의 한 아파트. 창밖으로 보이는 것은 변함없는 일상의 풍경이다. 그런데 이 평범해 보이는 공간에서 누군가의 인생이 뒤바뀌려고 한다. 이것은 단순한 성공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나이가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 할머니의 따뜻한 기록이다. 그리고 이 이야기 속에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에 위력이 담겨 있다. 함께 시작해보자. 아침 6시. 박민순 할머니의 눈이 뜨인다. 70년을 살면서 체득한 신체 시계는 여전히 정확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지만 그녀는 벌써 침대에서 일어나 있었다. 관절이 우는 소리는 이제 일상의 배경음이 되어 있었다. 목주머니처럼 처진 목도 익숙한 풍경이었다. 거울 속의 자신은 자신이 아닌 것 같았다. 누군가 다른 사람의 얼굴이 거울 안에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건 자신이었다. 이 몸, 이 얼굴, 이 노쇠함이 모두 자신이었다. 침대 모서리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다. 침실의 어둠이 아직도 짙었다. 벽시계의 초침음이 유일한 소리다. 똑, 똑, 똑. 그 규칙적인 음향이 시간의 흐름을 말해주는 유일한 증거였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그는 이 시간에 신문을 펼치곤 했다. 자신은 밥을 준비했고 그는 신문을 읽었다. 50년이 그렇게 흘렀다. 아침마다 같은 것들, 같은 루틴, 같은 말들. 그리고 이제 남편 없이 자신이 그 모든 것을 혼자 해야 한다는 게 이상했다. 하지만 5년이 흘렀고 이제 익숙했다. 혹은 포기했다. 어느 쪽이 정답인지는 몰랐지만 창밖 멀리 다른 아파트들의 불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다. 새벽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 자신처럼 습관에 얽혀 있는 사람들, 어쩌면 자신처럼 외로운 사람들. 이 도시에는 자신처럼 혼자인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거기 밝혀진 불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아침이고 누군가의 일상이겠지. 그럼 자신도 그 중 하나다. 평범한 노인, 특별할 것 없는 사람. 침실을 나와 거실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다. 오히려 반복된 루틴 속에서 오는 어떤 편안함이 있었다. 이 일련의 과정들을 해본 지가 정말 오래되었으니까. 화분에 물을 주는 손가락이 떨렸다. 며칠 전에 샀던 국화다. 꽃이 피었다. 하지만 자신은 그것을 보는데 별로 관심이 없었다. 그냥 거기 있으니까 물을 주는 것뿐이었다. 물을 주다가도 자신이 왜 이 화분을 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신문을 펼쳐들었다. 같은 기사들이 반복된다. 정치인의 말, 날씨 예보, 사건 사고들. 읽고 나면 사라지는 정보들. 자신의 삶과는 무관한 세상의 소식들. 누군가는 시험에 합격했고, 누군가는 사업에 성공했고, 누군가는 죽었다. 그것들이 자신과 무슨 상관인가. 자신은 여전히 여기 있고, 여전히 밥을 먹어야 하고, 여전히 시간을 보내야 한다. 아침 일찍 텔레비전을 켠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집 안을 채운다. 그 목소리만으로도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착각을 할 수 있다. 시청률 높은 드라마도 예능도 더 이상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최신 유행하는 노래나 연예인 이름도 낯설다.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다. 혹은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어서라고. 자신은 뒤처지고 있다는 느낌. 아니, 뒤처진 게 아니라 이미 도태된 느낌. 세상은 자신을 버리고 앞으로 나아갔다. 그건 슬픈 일이지만 동시에 자신도 그걸 받아들였다. 여전히 저런 게 유행이네. 요즘 사람들은 정말. 혼잣말은 습관이 되어 있었다. 누군가 듣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 대화하기 위한 것. 혼자 밥을 먹을 때도, 빨래를 할 때도, 산책을 할 때도 자신의 목소리가 집 안을 돌아다녔다. 그 목소리를 들으면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착각을 할 수 있었다. 그녀는 세상이 자신을 지나쳐 갔다고 생각했다. 아니,
더 정확히는 자신이 이미 세상의 바깥으로 나와 있다고 느껴지는 그런 감각이 있었다. 그건 외로움이라기보다는 관계없음 같은 거였다. 세상과의 끈이 조금씩 풀어지고 있는 느낌. 그리고 이제 그 끈이 완전히 끊어져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것 같은 느낌. 남편은 5년 전에 먼저 떠났다. 폐암이었다. 입원 기간만 3개월. 병원의 하얀 불빛 속에서 그는 점점 사라져갔다. 고통보다는 허무함이 더 컸다. 남편의 손이 차갑게 식어갈 때 자신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 아내로서 충분했나? 50년을 함께한 사람과의 이별이 이렇게 빨리 소화되어야 한다는 게 이상했다. 이제 5년이 지났다. 남편의 목소리가 자꾸 희미해진다. 얼굴도, 그것도 슬픈 일이었다. 어떤 순간에는 남편의 얼굴을 정확히 기억할 수 없을 때가 있었다. 사진을 봐야만 생각났다. 그건 또 다른 죽음 같은 거였다. 아들은 대구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고, 따님도 수원에서 바쁜 회사원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들도 자주 연락했지만 그것도 습관에 가까워 보였다. 엄마 잘 지내세요? 응, 괜찮아. 너도 일 열심히 해. 이렇게 반복되는 대화. 사랑한다는 건 알지만 연결된 느낌은 없었다. 마치 물 위의 배처럼 떠다니고만 있는 그런 거. 자신도 아들과 딸을 사랑했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이제 아이들은 자신의 보호가 필요 없었다. 자신도 아이들이 필요 없었다고 생각했다. 혹은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다. 손주 준호는 몇 달에 한 번씩 만났다. 서울대학교를 다니는 녀석이었다. 스마트폰을 항상 들고 있고 무언가 자판을 두드리거나 화면을 터치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쓰는 그런 아이였다. 자신과는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들의 세상은 빨랐다. 자신의 세상은 느렸다. 준호가 무엇을 말할 때도 자신은 따라가지 못했다. 인터넷이니 알고리즘이니 트렌드니 하는 말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지난주에도 준호가 찾아왔다. 오후 3시쯤이었나. 할머니, 요즘 뭐 하세요? 응. 그냥 집에서 쉬고 있지. 요즘 뭐 할 일이 있니? 그냥 재미있게 지내세요? 재미없으세요? 그 질문에 박민수는 웃기만 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뭔가 콕 하고 찔렸다. 재미란 게 뭐 하는 건지 가물가물했다. 젊었을 때는 있었나? 아이들을 키울 때는 너무 바빠서 생각할 여유가 없었고, 남편과의 시간도 대부분은 일상의 연속이었다. 그건 재미라기보다는 책임이었고, 의무였고, 사랑이었다. 살아간다는 것이 이미 충분한 것 아닌가. 남편 없이 혼자 밥을 지어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신문을 읽고, 산책을 나가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다. 혹은 그렇게 생각해야 했다. 하지만 준호의 얼굴에는 뭔가가 남아 있었다. 안쓰러움? 아니면 기대감? 할머니를 지켜보는 그 눈빛에는 분명 뭔가가 있었다. 아, 그건 연민이었나. 그렇다면 끔찍했다. 자신의 손주가 자신을 불쌍하게 보고 있다니. 자신이 그렇게까지 초라해 보이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준호가 물었다. 할머니, 혹시 유튜브 알아요? 박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유튜브, 들었던 말 같기도 했지만 정확히 뭐 하는 건지는 몰랐다. 젊은이들이 자주 하는 그 어떤 것 같은데, 뭔가 영상과 관련된 것 같은데, 그게 뭐 하는 건지는 자신과는 관계없어 보였다. 영상 사이트예요. 사람들이 자기 일상을 촬영해서 올려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봐요. 그걸 왜 해? 누가 다른 사람의 일상을 보겠어? 글쎄요. 취미도 있고 돈도 버는 사람도 있고 요즘 많이들 해요. 박민수는 그 말을 반쯤 흘려들었다. 돈? 자신은 남편이 남긴 보험금과 연금으로 충분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부족하지도 않았다. 생활하는 데 필요한 만큼은 있었다. 취미? 무슨 취미를 해야 한단 말인가? 그건 젊은 사람들의 일이지.
자신의 나이대 사람들은 그냥 조용히 살아가는 게 맞다. 그렇지 않은가? 자신의 할머니도 그랬고 그 전 세대도 그랬다. 조용히, 말없이, 눈에 띄지 않게 그렇게 사는 게 맞다. 준호는 그 후로도 여러 번 제안했다. 유튜브를 시작해보라고, 자신이 도와주겠다고. 할머니는 계속 거절했다. 자존심이 상했다고 할 수도 있고 무섭다고 할 수도 있었다. 카메라에 찍힌다는 게, 자신의 모습이 화면에 나온다는 게, 그런 생각만 해도 얼굴이 화끈거렸다. 수백, 수천의 사람들 앞에 자신의 모습이 노출된다고? 자신의 주름진 얼굴이, 자신의 손이, 그런 건 누구도 보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설령 본다고 해도 자신이 그걸 보여줄 자격이 있나? 70년을 살면서 한 것이 뭐 있나? 요리, 청소, 그런 것들을 누군가 보고 싶어 할까? 아니, 보고 싶어 하더라도 자신이 그걸 보여줄 자격이 있나? 자신의 손은 노쇠해 있고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다. 그런 모습을 누군가에게 보이려고? 그건 용감함이 아니라 무례함 같았다. 그런데 그 생각이 깔려있는 어느 날 오후였다. 준호가 다시 찾아왔고 이번엔 이전보다 더 진지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10월 15일 오후 2시 30분. 박민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준호는 이미 어색한 그 물건들을 다시 꺼내고 있었다. 스마트폰 삼각대를 꺼내면서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번엔 좀 다른 느낌이었다. 눈빛이 다르고 목소리의 톤도 달랐다. 할머니, 제 친구들이 자꾸 물어봐요. 할머니 음식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할머니 된장찌개 먹고 와서 얘기했거든요. 진짜 맛있다고. 대학가 밥이랑은 다르다고. 박민수는 웃음이 나왔다. 그게 뭐 하는 말이야. 된장찌개야 누나도 하고 너도 엄마가 해주는 거 먹는데. 아니에요. 할머니 맛이 달라요. 정말 친구들이 자꾸 물어봐요. 비결이 뭐냐고. 그리고 준호가 잠시 멈췄다. 마치 다음 말을 어떻게 할지 생각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손을 모으고 생각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자신이 지금 하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요즘 영상 보면 할머니 세대 유튜버들이 인기예요. 진짜 많아요. 음식하는 거, 살림 얘기하는 거, 손주들이랑 대화하는 거, 그런 거 사람들이 봐요. 정말 많이. 박민수는 여전히 의심스러웠다. 하지만 준호의 진심이 느껴졌다. 근데 왜 하필 할머니? 왜냐면 준호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준호의 손은 따뜻했다. 자신의 손은 차가웠다. 할머니, 손맛 진짜 좋아요. 그리고 할머니는 진짜한테 봐도 뭔가 특별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박민순의 가슴 어딘가가 콕 하고 찔렸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특별하다니, 그게 얼마나 오랜만의 표현인지.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아이들이 어렸을 때도 엄마는 특별해라는 말을 들었지만 이건 달랐다. 그건 당연함이었고 이건 발견처럼 들렸다. 마치 누군가가 자신을 새로운 눈으로 보고 있다는 느낌. 자신 안에 있던 것을 누군가가 발견해준 느낌. 그건 남편이나 자식들의 말과는 다른 무게감이 있었다. 할머니, 해봐요. 정말 한 달만. 제가 모든 거 도와줄게. 촬영도, 편집도, 업로드도. 할머니는 그냥 평소처럼 하면 돼요. 정말. 박민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마음이 흔들렸다. 저 녀석의 목소리 속에는 간청이 있었다. 제발하는 마음이 있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손주는 자신을 걱정하고 있었다. 그건 당연하지 않은 일이었다. 준호는 자신의 나이에 할 것이 많다. 공부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자신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그런데 이 녀석이 자신을 위해 시간을 내고 있다니. 하지만 두려움도 컸다.
못해. 나는 기계를 못 다뤄. 영상이라니 너무 낯설어.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제가 다 할게. 준호는 그 자리에서 계획을 설명했다. 주말마다 한 번씩 촬영할 것. 할머니가 자주 만드는 음식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누는 대화들. 특별한 건 없다는 설명이었다. 평소처럼 하면 된다는 것. 하지만 준호의 눈은 반짝였다. 이건 그냥 제안이 아니라 자신이 한 할머니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 마음에서 나온 말이었다. 근데 준호, 만약 별로 사람들이 안 본다면? 너도 창피하고 할머니도 창피하잖아. 할머니, 사람들은 진실을 봐요. 할머니의 손과 할머니의 목소리와 할머니의 마음을 보면 사람들은 알아요. 그게 진짜라는 걸. 박민수는 여전히 고민하고 있었다. 하지만 준호의 눈빛이 자꾸 자신을 바라볼 때 세상이 자신을 버리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조금씩 밀려왔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자신이 이 제안을 거절했을 때의 후회가 더 클 것 같다는 생각이었다. 그럼 할까?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박민순 자신도 어떤 변화가 시작된다는 걸 느꼈다. 하지만 그게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그건 단순한 결정이 아니었다. 그건 자신의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다. 일주일 후, 박민수는 부엌을 평소보다 더 깨끗이 닦았다. 준호는 평소처럼 하면 된다고 했지만 그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카메라가 자신을 찍는다는 것. 그 생각만으로도 얼굴이 화끈거렸다. 거울 앞에 섰다. 머리도 정리했다. 화장을 할까도 생각했지만 이미 60대 때도 거의 안 했으니 이제야 뭐 하는 건가 싶었다. 오후 1시 준호가 도착했다. 작은 삼각대, 마이크, 그리고 회색 조명 같은 것들을 들고 박민수는 보는 것만으로도 긴장했다. 이게 정말 자신의 집 거실인가? 갑자기 이곳이 무대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자신이 배우가 되려고 한다는 게 우습기도 했다. 할머니, 편하게 하세요. 저랑 대화하는 것처럼요. 카메라는 있는 것처럼 하고. 그걸 어떻게? 박민순의 목소리가 떨렸다. 준호가 카메라 버튼을 누르자 뭔가 마음가짐이 바뀌었다. 그 빨간 불빛이 켜지는 순간 자신이 이제 누군가에게 보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부터는 자신이 누군가를 위해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업을 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건 작지만 명확한 차이였다. 자신의 손이 떨렸지만 동시에 뭔가 힘이 샘솟는 느낌도 있었다. 오늘은 뭐 만들어? 된장찌개 할까? 날씨도 쌌고 이 계절엔 된장찌개가 딱이야. 박민수는 냉장고를 열었다. 무, 애호박, 고등어 통조림, 된장. 평소와 똑같은 것들. 하지만 이제는 이 모든 게 연기처럼 느껴졌다. 그것도 아직 익숙하지 않은 무대 위에서의 연기. 손떨림을 가라앉히기 위해 깊게 숨을 쉬었다. 할 수 있다. 이건 내가 매일 하는 일이다. 카메라가 없으면 그냥 평범한 오후이고 나는 평범하게 요리를 하면 된다. 할머니, 이 재료 선택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응. 그냥 좋은 거 고르지. 신선한 거. 예를 들면 박민수는 물을 들었다. 이 무, 봐. 색깔이 투명한 듯이 하얀 거 고르면 신선한 거야. 오래된 무는 좀 뿌옇고 어둡거든. 무게도 가벼우면 수분이 없다는 뜻이고 그 말을 자신이 하면서도 놀라웠다. 그동안 별 생각 없이 해왔던 일들에 이렇게 이유가 있었단 말인가. 50년을 요리해온 손가락들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입은 그 이유를 말해본 적이 없었다. 누군가 궁금해할 때가 없었고 자신도 설명할 기회가 없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은 무엇이 최고의 무인지를 설명하고 있었다. 자신의 지식을 누군가와 나누고 있었다. 고등어 통조림은 물바가 잘 된 걸 써야 국물 맛이 깔끔해.
기름이 너무 많으면 나중에 냄비 위에 떠 있어서 보기도 안 좋고 소화도 안 돼. 특히 할머니 같은 나이엔 기름이 많으면. 박민수는 말을 이었다. 마치 누군가가 자신의 목에서 목소리를 꺼내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건 자신의 목소리였다. 자신의 손이 움직였고 자신의 입이 말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자신도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고 있었다. 물을 깍둑 썰기 하는 순간 칼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다. 톡, 톡, 톡. 그 리듬이 뭔가 안정적으로 느껴졌다. 자신의 손이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 움직임 자체가 내 경험이고 내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다. 할머니, 칼질 좋으세요. 이 정도면 뭐, 손이 아직 남아있지. 언제까지 이 정도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준호는 웃었다. 카메라 너머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박민수는 그 웃음에 반응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 펴지는 걸 느꼈다. 이 순간이 진짜다. 카메라건, 뭐건 상관없다. 준호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고, 자신이 뭔가를 만들고 있고, 그것이 준호를 기쁘게 하고 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30분 후, 냄비 안에서 국물이 끓기 시작했다. 향기가 부엌을 채웠다. 그 향기는 50년을 같은 공간에서 만들어낸 것이었지만, 이번엔 그 향기가 다르게 느껴졌다. 누군가를 위한 향기. 아니, 더 정확히는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향기. 그건 나쁜 의미가 아니었다. 자신이 만드는 것이 누군가에게 가닿는다는 느낌. 그건 50년 동안 경험해 본 적 없는 느낌이었다. 찍으면서 느껴지는 게 있어요? 준호의 질문에 박민수는 잠시 생각했다. 정직하게 대답해야 할 것 같았다. 없었던 기분이 나네.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기분? 아니면 누군가 보고 있다는 기분? 그게 좀 낯설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동시에 둘 다야. 이상해요? 응. 근데 나쁘지는 않네. 오히려 좋은 것 같아. 그 대화가 카메라에 담겼다. 나중에 그 영상을 보면서 박민수는 깨닫게 될 것이었다. 그 순간이 바로 자신이 변하는 첫 번째 순간이었다는 것을. 세상이 자신을 버리지 않았고 자신도 세상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 안에는 아직도 누군가에게 줄 것이 있다는 것을. 첫 영상이 올라간 지 3일 후 박민수는 준호의 휴대폰을 들었다. 구독자 수 표시 앞에 있는 숫자를 봤다. 그리고 그 숫자가 계속 커지고 있었다. 1247명. 이건 뭐라고? 그건 박민순이 평생 본 가장 큰 숫자 중 하나였다. 적어도 자신이 직접 해낸 뭔가의 결과로는. 준호는 웃으면서 설명했다. 조회수, 좋아요, 댓글,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인지. 박민수는 화면 위의 작은 글자들을 읽기 시작했다. 처음엔 어려웠다. 이 작은 글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할머니 손맛이 정말 느껴져요. 이 된장찌개 어디서 먹는 맛이에요. 저도 해봐야겠어요. 70대 할머니 너무 멋있어. 첫 영상이라고? 대신 역할한 배우 같아. 박민수는 그 댓글들을 읽으면서 가슴이 철렁했다. 자신을 모르는 누군가들이 자신의 영상을 보고 자신의 손맛을 느껴주고 있다니. 그건 마치 자신의 손가락이 화면을 통해 누군가의 주방까지 뻗어나간 것 같은 기분이었다. 물리적인 거리는 있지만 어떤가 다음은 있다. 연결이 있다. 자신이 이 세상과 여전히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 할머니, 댓글도 달아보세요. 박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너무 어려울 것 같았다. 그걸 어떻게? 준호는 글자를 입력하는 방법을 보여줬다. 화면을 누르고 글자판에서 문자를 선택하고 전송 버튼을 누르는 것. 70세의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조금 부정확하게 움직였다. 글자도 크고 진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절대 피로함이 없었다. 오히려 호기심이 가득했다. 마치 아이처럼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기쁨이 있었다. 고마워요. 이런 말 해줘서요.
정말 고마워. 손가락으로 입력한 그 댓글이 화면에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박민수는 또 다른 감정을 느꼈다. 자신이 뭔가를 주고 있다는 감각. 음식만이 아니라 자신의 시간, 자신의 노하우, 심지어 자신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가닿고 있다는 느낌. 그건 50년 동안 경험해 본 적 없는 느낌이었다. 자신이 중요하다는 느낌, 자신이 필요하다는 느낌. 일주일 후, 두 번째 영상은 할머니와 손주가 함께하는 육개장 만들기였다. 준호가 제안한 것이었다. 할머니, 이번엔 저도 함께하면 어때요? 처음엔 꺼렸다. 자신이 아직 이것에 익숙하지 않은데 손주까지. 준호가 카메라 앞에서 어색해할까봐. 그런데 촬영이 시작되자 뭔가 매력적인 것이 생겼다. 자신의 말을 준호가 경청하는 모습. 자신이 보여주는 것을 준호가 따라하는 모습. 준호의 눈동자가 자신을 향해 있는 모습. 그건 일반적인 요리 가르치기가 아니라 세대 간의 공감을 나누는 것처럼 느껴졌다. 두 사람의 호흡이 맞아가는 과정. 손주가 할머니를 존경하는 마음이 프레임 속에 담기는 것. 할머니, 이 모자르는 방법은요? 채로 채야지. 그래야 국물 맛이 더 나와. 왜죠? 표면적이 넓어져서 양념이 더 잘 배거든. 그리고 이렇게 가늘게 자르면 빨리 익어서 속이 무르지 않고 아삭아삭한 맛이 살아나. 뭔가 빨리 익으려고 애쓸 때 재료를 잘게 자르는 거지. 그러면 빨리 익으면서도 맛은 오래 유지돼. 그 대화는 영상에 담겼다. 그리고 댓글창에는 새로운 반응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세대 간 대화가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니. 할머니처럼 손주를 가르치는 할머니가 있었으면. 이 영상 봤더니 눈물이 나네요. 저희 할머니는 돌아가셨는데 할머니의 목소리만 들어도 진정이 돼요. 뭔가 품이 있어. 박민수는 이 댓글들을 읽으면서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서서히 이해하기 시작했다. 자신은 단순히 요리를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니었다. 자신은 살아온 세월을 보여주고 있었고 그 세월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해주고 있었다. 그리고 세상에는 그 메시지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다. 남편을 잃은 사람들, 할머니를 그리워하는 사람들, 혼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신과 같은 외로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제 박민순의 마음가짐이 변했다. 처음 제안받았을 때의 거부감과 두려움은 어디론가 사라졌다. 대신 기대감이 올라왔다. 다음에는 뭘 보여줄까?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자신이 아직도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게 있구나 하는 깨달음도 동시에 생겼다. 한 달 후, 구독자 수는 50만을 넘어섰다. 가을이 깊어졌다. 창밖에 나무짚이 노랗게 물들기 시작했다. 박민수는 이제 주말 촬영을 고대했다. 그건 과거의 그녀가 할 수 없던 것이었다. 뭔가를 고대한다는 것 자체가. 목요일만 되면 다음 날이 몇 시에 올까 싶고 토요일 아침이 되면 준호의 전화를 기다렸다. 할머니, 저 지금 출발합니다. 그 말을 듣는 게 이제는 가장 기쁜 순간이 되어 있었다. 세 번째 달에 접어들면서 댓글의 성질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처음엔 맛있어 보여요. 따라 해볼게요. 같은 단순한 반응이었다면 이제는 더 깊은 감정들이 담겨 있었다. 자신의 영상을 통해 누군가들의 상처를 만나고 있었다. 할머니 영상 보다 보면 제 할머니가 생각나요. 벌써 5년이 됐거든요. 이 영상이 진짜 위로가 돼요. 그 댓글을 읽었을 때 박민순의 눈이 촉촉해졌다. 누군가의 할머니를 생각나게 하다니, 누군가의 슬픔 속에 자신이 있다니, 그건 영광이자 동시에 책임감이었다. 할머니 같은 분이 저희 곁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머니의 손맛, 할머니의 이야기, 할머니의 웃음이 다 좋아요. 진짜 할머니를 보고 있으면 우리 엄마가 생각나요. 우리 엄마도 저렇게 요리를 해주셨어요. 박민수는 이 댓글들을 읽을 때마다 자신이 누군가의 상실을 채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신이 누군가의 할머니가 되어주고 있다는 것을. 그건 단순한 좋아요보다는 훨씬 깊은 책임감을 가져다 주었다. 자신이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수십만의 사람들이 자신의 영상을 기다리고 있고 자신의 말을 필요로 하고 있다. 준호가 제안한 것은 이번엔 댓글 읽어주기였다. 할머니, 댓글에 응답해 보세요. 영상 마지막에 사람들이 댓글을 남기면 할머니가 그걸 읽고 응답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보고 싶어 할 거야. 처음엔 어려웠다. 누군가의 슬픔을 마주한다는 것. 자신의 말이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책임감. 내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을까? 하지만 박민수는 천천히 배웠다.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도 알게 되었다. 첫 번째 댓글 읽어주기. 영상에서 박민수는 이렇게 말했다. 안녕하세요. 댓글 읽어줘서 고마워. 우리 할머니를 그리워하는 분이 계신군요. 할머니도 하늘에서 당신을 응원하고 있을 거예요. 저는 요리할 때마다 생각해요. 이 손으로 누군가를 돌봤던 그 마음들이, 사랑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당신도 혼자가 아니에요. 당신의 할머니가 만들어준 음식과 말씀들이 당신 안에 살아있어요. 그리고 저는 당신처럼 누군가를 잃은 사람으로서 말합니다.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아도 계속 살아가세요. 누군가는 당신을 보고 있으니까. 그 영상이 올라가자 댓글창이 또 다시 변했다. 눈물이 왈칵 나왔어요. 할머니도 저희 할머니 같으세요. 하늘에서도 보시겠죠? 이 영상이 저한테 필요했어요. 정말, 할머니, 고마워요. 나 오늘 혼자가 아닌 것 같아요. 박민수는 이제 깨달았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신은 단순한 유튜버가 아니었다. 자신은 누군가의 위로가 되어 있었다. 누군가의 기억이 되어 있었다. 누군가의 할머니가 되어 있었다. 그것이 50년을 요리해온 자신의 손이 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일이었다. 그런데 그 순간 또 다른 변화가 생겼다. 구독자 수가 급증하기 시작한 것이다. 한 달에 10만씩, 두 달에 20만씩. 박민수는 자신의 채널 이름 옆에 붙는 숫자를 보면서 현실감을 잃었다. 이게 진짜인가? 정말로? 준호, 이게 뭐 하는 거야? 나 뭐 잘못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할머니,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잘 되고 있어요. 사람들이 할머니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지만 박민순에겐 이 성장이 너무 빨라 보였다. 마치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던 파도를 탄 것 같은 기분. 좋기도 하지만 무섭기도 했다. 이 파도를 타면 어디로 가는 걸까? 그리고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걸까? 3월, 구독자 수는 80만을 넘어섰다. 뉴스에도 나기 시작했다. 첫 페이지다. 시니어 유튜버 열풍. 70대 할머니가 주인공. 전통 음식 나누며 세대 소통하는 박민순 할머니. 노년의 제 인생. 유튜브로 100만 구독 꿈꾼다. 박민수는 신문을 보면서 손이 떨렸다. 자신이 신문에 난다니. 자신 같은 평범한 할머니가. 그 사진은 자신이었지만 동시에 자신이 아닌 것 같았다. 카메라에 빛이 들어와서 자신이 뭔가 신비스럽게 보였다. 하지만 자신은 평범한 할머니다. 텔레비전에도 나왔다. 아침 뉴스. 박민순 할머니가 직접 만든 된장찌개와 육개장. 그리고 시골 된장. 박민수는 텔레비전에 자신의 얼굴이 나오는 걸 보면서 현실 같지 않은 기분을 느꼈다. 그건 자신이 아닌 것 같았다. 자신은 여전히 그냥 할머니인데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밥을 먹고 요리를 하고 텔레비전을 보고 자는 그런 평범한 할머니인데 아들이 전화했다. 엄마, 텔레비전 봤어? 신문도 봤어? 진짜 잘 되고 있네. 우리 엄마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되다니. 딸도 메시지를 보냈다. 엄마, 왜 이렇게 멋있어? 우리 엄마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라니. 자랑스러워. 박민수는
가족들의 반응에 미소를 지으면서도 동시에 뭔가를 잃고 있다는 느낌을 감지했다. 처음의 순수함, 지금 가족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이 전과 다르다는 느낌. 이제 자신은 어머니가 아니라 유명인 어머니가 되어 버렸다. 처음엔 정말로 순수했다. 준호의 제안에 응해서 자신의 일상을 나누는 것이었다. 그 다음엔 누군가의 위로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떨까? 지금 자신은 무엇이 목적일까? 언제부터 이게 변했을까? 이제 박민순의 이메일 폴더에는 광고 제안, 협찬 제의, 인터뷰 요청 같은 것들이 들어차기 시작했다. 박민순 할머니, 우리 한식 소스와 협찬하지 않으실래요? 월 500만 원. 박민순 할머니의 요리책 출판을 제안드립니다. 인쇄는 5% 선입금 5천만 원.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하실 의향이 있으실까요? 박민수는 이 모든 것들을 준호에게 보여줬다. 준호의 얼굴에도 놀라움이 드러났다. 동시에 뭔가 조심스러운 표정도 있었다. 마치 자신이 무엇을 말할지 고민하는 듯한. 할머니, 이건 진짜 성공한 거네요. 근데 뭔가 이상해. 내가 유명해지는 것보다 내가 유명해지는 이유가 상업화되는 것 같아서 싫어. 누군가의 슬픔이 상품이 되는 것 같은 기분이야. 누군가가 할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돈이 되는 것 같아서 그건 맞지 않은 거 아닐까? 준호는 할머니의 그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그럼 안 하면 되잖아요. 할머니가 하기 싫으면. 그 말이 얼마나 명확한지. 박민수는 그 순간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자신은 정말 뭘 원하는 걸까? 유명함일까? 돈일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닿는 것일까? 결국 박민순이 거절한 것은 대부분의 협찬이었다. 요리책 출판 제안도 마찬가지였다. 소위 상업화라고 불릴 수 있는 것들은 모두 거절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수락했다. 공공라디오 프로그램의 기획, 박민순 할머니의 인생 이야기. 매주 목요일 밤 8시. 그 프로그램의 시작 부분에서 박민순은 이렇게 말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민순이에요. 이제 유튜브를 한 지 100일이 되는데 이렇게 마이크 앞에 앉게 될 줄 생각 못했어요. 처음엔 두렵고 어색했고 자신이 없었어요. 이런 할머니가 뭘 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누군가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위로받으신다면, 그래서 제 손이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다면 저는 계속할 거예요. 그게 제가 이 일을 계속하는 이유예요. 그 라디오 방송은 놀랍게도 새로운 광청자층을 만들었다. 특히 남편을 잃은 여성들, 혼자가 된 노인들, 그들이 박민순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라디오를 들으면서 밤샘을 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할머니 목소리 들으면 제 엄마가 생각나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다시 깨닫게 됐어요. 할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박민수는 이 말들을 들을 때마다 자신의 초심으로 돌아왔다. 이것이 자신이 원한 것이었다. 돈도 유명함도 아니라 누군가에게 닿는 것, 누군가의 마음속에 조용히 남는 것. 그게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었다. 구독자 100만. 그 숫자가 화면에 떴을 때 박민수는 준호에게 얼마나 의존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준호 없이는 불가능했다. 촬영도, 편집도, 업로드도, 댓글 신경 써주기도, 모든 것. 자신은 요리만 했고 나머지는 모두 준호가 해주었다. 준호, 고마워. 진짜. 할머니, 저야 뭐. 아니야. 넌 내 인생을 바꿨어. 넌 내가 나일 수 있게 해줬어. 더 이상 회색빛이 아닌 나로. 누군가에게 필요한 나로. 그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감사합니다. 준호. 그 말을 하는 순간 박민수는 또 다시 눈물이 나올 뻔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감사의 눈물이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깐이었다. 준호가 대학원 입시 준비 때문에 바빠지기 시작한 것이다. 할머니, 제가 이번 학기는 좀 바쁠 것 같아요. 연구실 일도 많고 대학원 준비도. 박민수는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뭔가 불안감이 밀려왔다. 준호가 없으면 어떻게 하지? 자신은 기계를 못 다루는데, 이 모든 게 준호 때문에 가능했는데, 그 생각을 하니 갑자기 무서웠다. 이게 또 끝나는 건 아닐까? 이 따뜻한 시간들이 끝나는 건 아닐까? 근데 할머니, 이제 할머니는 혼자도 할 수 있어요. 그 말이 맞는지 틀린지를 알아보기 위해 박민수는 혼자 촬영해 보기로 했다. 아이폰을 삼각대에 놓고 버튼을 누르고 요리를 하는 것. 준호가 보여줬던 과정들을 혼자 따라 하는 것. 자신이 할 수 있을 때까지. 첫 번째 혼자 촬영은 서툴렀다. 손이 떨렸다. 각도가 잘못 나왔다. 편집은 거의 불가능했다. 영상이 끝나는 부분이 갑자기 끝났다. 시작도 어색했다. 하지만 그걸 올렸다. 그리고 댓글이 들어왔다. 할머니 혼자 촬영하셨어? 대단하신데요. 할머니, 실수해도 괜찮아요. 이 진심이 있으면 돼요. 할머니를 응원합니다. 그 댓글 하나가 박민순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 자신은 할 수 있다. 나이는 상관없다. 처음이어도 상관없다. 계속하면 된다. 사람들이 자신을 응원하고 있다. 그럼 자신도 자신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정말로 그랬다. 한 달 후엔 기계를 훨씬 더 능숙하게 다루고 있었다. 70대의 손이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다루기 시작했다. 유튜브 앱의 모든 기능을 알기 시작했다. 2달 후엔 기본적인 편집도 할 수 있었다. 3달 후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거의 혼자 관리하고 있었다.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속도로. 그 과정에서 박민수는 또 다른 깨달음을 얻었다. 나이가 배움의 장벽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호기심 하나가 모든 걸 바꿀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가 자신을 믿어준다면 자신도 자신을 믿을 수 있다는 것. 준호는 이제 가끔 영상에 나올 뿐이었다. 하지만 자신은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 그런 와중에도 댓글들은 계속 들어왔다. 이제 구독자만 100만이 아니라 댓글을 남기는 사람들의 수도 늘어났다. 그리고 그 댓글들은 점점 더 깊어졌다. 할머니 때문에 제 할머니와 관계가 좋아졌어요. 할머니 영상 보며 우울증을 이겨내고 있어요. 할머니 같은 분이 제 인생 멘토입니다. 할머니 영상 보고 요리를 배웠어요. 이제 저도 요리가 재미있어요. 박민수는 이제 이해했다. 자신이 한 일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자신은 단순히 영상을 올린 게 아니었다. 자신은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있었다. 누군가의 일상을 바꾸고 있었다. 누군가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요리를 하는 것도, 말을 하는 것도, 존재하는 것도 모두 누군가에게 닿고 있었다. 그런데 성공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건 아니었다. 어느 날 아침, 박민순이 일어나는데 시간이 걸렸다. 허리가 아팠다. 이전보다 더 심했다. 나이가 들면서 오는 것. 그런데 이제 촬영을 해야 한다. 이번 주는 어떤 음식을 해야 한다. 댓글에 답변을 해야 한다. 라디오 출연도 남았다. 한국일보와의 인터뷰도 예정되어 있었다. 신체는 한계를 맞이했다. 박민수는 처음으로 육체적인 한계를 느꼈다. 정신은 여전히 열려 있는데 몸이 따라가지 못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고통이었다. 요리를 할 때 허리가 아팠다. 부엌에 서 있는 것도 힘들었다. 이건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결국 70대 할머니니까 이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건 틀렸다. 의사를 찾아갔다. 척추의 퇴행성 변화, 무릎의 관절염, 나이대의 흔한 증상이었다. 약을 먹고 재활 치료를 받았다. 의사는 말했다. 무리하지 마세요. 이 정도면 충분히 쉬어야 해요. 박민수는 준호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
할머니, 그럼 좀 쉬면 돼요. 병원 치료 받으시고 충분히 쉬셔요. 근데 사람들이 기다리는데 이번 주 영상은 뭐 하고? 할머니, 그들은 할머니가 아파하면서 콘텐츠 만들기를 원하지 않을 거예요. 정말이에요. 사람들은 할머니가 건강하길 원해요. 준호의 그 말이 박민순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자신은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자신도 아플 수 있다는 것을, 자신도 쉴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이 건강하길 원한다는 것을. 이번엔 박민순이 직접 결정했다. 영상을 올렸다.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병원에 다니고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몸이 주는 신호들이에요. 척추도 약해지고, 무릎도 아프고. 하지만 이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제가 70세니까요. 하지만 걱정하지 말아요. 좀 쉬면서 천천히 다시 시작할 거예요. 치료도 받고, 재활도 받으면서. 그래서 이번 주는 영상 업로드가 없을 거예요. 대신 제가 이전에 올린 영상들을 보면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당신들도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세요. 아프면 병원 가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충분히 살아왔어요. 이제는 자신을 위해 쉬는 것도 중요해요. 그 영상이 올라가자 댓글창에 또 다른 반응이 들어왔다. 할머니 건강이 먼저예요. 얼마든지 쉬세요. 우리도 우리 건강을 챙기겠습니다. 할머니 말씀 듣고 깨달았어요. 할머니의 솔직함이 가장 멋있어요. 할머니, 우리가 할머니를 응원할 거예요. 천천히 회복되세요. 박민수는 이제 완벽한 구독자가 아니라 그냥 누군가의 할머니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큰 힘이었다. 자신의 취약함조차도 누군가에게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신이 아플 수 있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누군가들은 자신도 아플 수 있다는 걸 깨달을 수 있었다. 6개월 후 박민순의 통장에는 처음 나타나는 숫자가 있었다. 유튜브 수익금 200만 원이 첫 송금이었다. 박민수는 그 숫자를 보고 웃음이 나왔다. 자신이 돈을 벌다니, 70세의 나이에 자신이 무엇을 해서 돈을 벌다니. 이게 진짜인가? 환각은 아닐까? 하지만 그건 진짜였다.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의 존재로 돈을 벌었다. 하지만 그 돈을 어디에 쓸지는 이미 정해져 있었다. 자신이 이미 결정한 것이 있었다. 박민수는 준호를 불렀다. 그리고 준호의 손에 은행 통장을 들려줬다. 이게 뭐예요? 내가 벌어들인 돈이지. 내가 도와줬으니까 넌 내 파트너야. 따라서 넌 당연히 이 돈의 주인이기도 해.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거기 뭘. 박민순이 손을 들었다. 그 손은 평생 자신의 가족을 돌보던 손이었다. 이제 그 손이 또 다른 누군가를 돕는다는 게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그리고 그 자연스러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준호, 너는 내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줬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알게 해줬어.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해줬어. 이것만 해도 모든 돈보다 소중한데, 이 돈은 최소한의 감사야. 정말로. 할머니, 다음 학기 학비했어. 아니면 자기 공부 기숙사비했어. 그 대신 하나만 약속해줘. 내 꿈을 포기하지 마. 너는 내가 유튜브를 할 때 내 꿈을 미루고 도와줬잖아. 이제는 내 앞으로 나아가. 할머니는 혼자서도 잘할 거야. 할머니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니까.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건 성공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건 감사의 눈물이었다. 그리고 사랑의 눈물이었다. 할머니가 손주를 믿는 눈물. 손주가 할머니를 사랑하는 눈물. 그 장면을 담은 영상을 박민수는 올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것은 자신과 손주 사이에 너무나 소중한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은 많은 것을 공개했다.
하지만 이건 공개하고 싶지 않았다. 대신 라디오 방송에서는 그 이야기를 했다. 제가 번 첫 돈을 손주에게 줬어요. 손주가 저를 신뢰해 줬으니까요. 손주가 저를 믿어줬으니까요. 돈이 갖는 의미는 숫자가 아니라 관계예요. 누가 벌고, 누가 받고, 그 사이에 있는 신뢰와 사랑이 돈의 가장 큰 가치라고 생각해요. 제 손주가 제게 보여준 것은 돈이 아니라 가능성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만큼 값진 것이 뭐 있을까요? 그 방송을 들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박민순을 찾아왔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고 자신들의 가족을 생각하면서. 11월 구독자 수는 정확히 100만을 넘어섰다. 박민수는 거울 앞에 섰다. 70세의 얼굴이 거울 속에 있었다. 하지만 그 표정은 이전과 달랐다. 어딘가 밝았다. 생기가 있었다. 주름이 여전히 있지만 이제 그것이 자신의 삶의 증거처럼 보였다. 그건 나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살아온 세월을 의미했다. 할머니, 촬영 준비됐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제 준호도 바빴지만 가능한 한 주말마다 할머니와 함께 영상을 만들었다. 완전히 혼자 하는 건 아니었다. 때론 함께 했다. 그리고 그럼마다 박민수는 감사했다. 응. 근데 오늘은 뭐 할까? 오늘은 특별한 거 하면 어때요? 박민순이 준호를 바라봤다. 준호는 이제 대학원생이 되어 있었다. 여전히 자신보다 훨씬 어렸지만 눈에는 자신감이 있었다.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눈이었다. 특별한 게 뭐야? 할머니가 한 1년 동안 제일 좋아했던 영상들. 그걸 다시 한번 보면서 할머니가 그때 무슨 생각했는지 말씀해 주는 거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박민수는 웃음이 나왔다. 그걸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건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것들이 있었다. 거실에 앉아 있고 화면 속에 자신이 나왔다. 첫 번째 영상. 어색하고 떨리는 그 영상. 자신이 손을 그렇게 떨고 있는 줄 몰랐다. 저 사람 누구야? 할머니예요. 나 맞나? 이렇게 어색해. 이렇게 떨려 있어. 그래도 뭔가 자세를 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네. 내가 이렇게까지 하고 싶었나? 준호가 웃었다. 그 웃음이 자신이 경험한 가장 따뜻한 소리였다. 박민수는 그 영상을 보면서 말했다. 저 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내 손이 떨렸어. 카메라 앞에서 내가 뭘 해야 하는지도 몰랐고, 이 정도면 충분한가 싶고, 사람들이 날 좋아해 줄까 싶고, 근데 너는 그런 내 모습을 받아줬어. 그냥 잘하고 있으니까 계속해라고 말해줬어.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다음 영상은 구독자 10만의 축하 영상이었다. 그 영상 속 박민수는 울고 있었다. 자신이 이렇게까지 울었나 싶을 정도로. 저 때는 정말 꿈 같았어. 이렇게 되리라고. 내가 누군가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 그리고 감사했어. 내가 이렇게까지 감사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 마지막은 라디오 첫 방송 영상이었다. 마이크 앞에서 박민수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카메라 너머로는 눈물을 흘리는 청취자들이 있었다. 저건 저한테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이야.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를 다시 알게 된 순간이었거든. 돈도 유명함도 아니라 누군가에게 닿는 것. 그것 때문이었어. 그걸 다시 깨달을 수 있어서 고마워. 준호가 카메라를 놨다. 그리고 할머니 옆에 앉았다. 이제는 카메라가 아닌 실제 현장에서 하는 대화. 그게 더 중요했다. 할머니, 후회해요? 박민수는 생각했다. 진짜로 생각했다. 후회. 아니, 고마움만 있어. 후회. 아니, 고마움만 있어. 그리고 자랑스러움도. 뭐 때문에 자랑스러워요? 나 때문에. 그리고 저를 봐주는 모든 사람 때문에. 그리고
내 자신 때문에도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몰랐어.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감동시킬 수 있다는 걸 몰랐어. 내가 내 인생이 이 정도의 가치가 있다는 걸 몰랐어. 근데 너 때문에 알게 됐어. 그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그 대화를 담은 영상이 올라갔을 때 댓글창에는 또 다시 감정이 담긴 글들이 들어왔다. 울었습니다. 진짜 울었습니다. 저희 할머니도 이러면 좋을 텐데. 이 영상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할머니처럼 살고 싶습니다. 정말로. 박민수는 이제 알았다. 성공이 뭔지. 그건 구독자 수도, 수익금도, 유명함도 아니었다. 성공은 자신을 믿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 자신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의미가 있다는 것. 자신의 손이 누군가의 마음을 만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성공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었다. 밤이 되었다. 서울 외곽의 아파트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보였다. 그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집이고 누군가의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누군가는 이 시간에 밥을 하고 있고, 누군가는 밥을 먹고 있고, 누군가는 혼자 누워 있고, 누군가는 누군가와 손을 잡고 있을 것이다. 그 중에는 박민순을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다. 밥을 하면서, 침대에 누워서, 혹은 혼자 있기가 무서울 때, 자신의 영상을 보면서 누군가는 위로를 받고 있을 거다. 박민수는 카메라 없이 휴대폰을 들었다. 댓글을 하나씩 읽기 시작했다. 누군가의 이야기들을. 할머니 덕분에 제 엄마와 말을 시작했어요. 얼마나 오랜만인지 몰라요. 고마워요. 이 나이에도 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난 너무 포기했었나 봐요. 할머니가 해내는 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걸.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좋아요. 할머니 때문에 이제 혼자가 아닌 것 같아요. 감사해요. 박민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감사의 눈물이었다. 살아있다는 기쁨의 눈물이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쁨의 눈물이었다. 자신이 끝이 아니라는 시작의 눈물이었다. 서울의 밤은 깊어만 가고 있었다. 100만 명의 구독자가 있는 유튜브 채널은 그날도 업로드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박민수는 지금 화면 앞에 앉아 있지 않았다. 그냥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준호와 함께 70년의 삶. 그중 대부분은 누군가를 돌보는 데 쓰였다. 남편의 아내로, 아이들의 엄마로, 손주의 할머니로. 하지만 이제 그녀는 알았다. 그 모든 것이 나이와 상관없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나이는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도 있다는 것을. 한 손주의 작은 제안이 한 할머니의 인생을 바꾸었다. 그리고 그 한 할머니가 100만 명의 마음을 만졌다. 그리고 그것이 또 다시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있다. 연쇄적으로, 계속해서. 이것이 기적이다. 크고 화려한 기적이 아니라 조용하고 깊은 기적. 누군가를 믿는다는 기적. 자신을 믿는다는 기적. 그리고 그 믿음이 모여서 만드는 가장 따뜻한 세상. 박민순 할머니의 두 번째 인생은 이제 시작이었다. 첫 번째 인생이 책임과 의무였다면 두 번째 인생은 감사와 나눔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매일매일 계속될 것이었다. 앞으로 몇십 년 동안. 이 이야기는 박민순 할머니로 끝나지 않는다. 박민순 할머니를 통해 누군가가 영감을 받고 그 누군가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닿는다. 그렇게 연쇄된다. 영원히.